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완자 교재 194쪽이네요. 그죠? 194쪽을 봅시다. 자, 먼저 물질의 자성. 자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성이 뭐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 자석 주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주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눈에 여러분들 보이나요? 보이면 초능력자입니다. 그죠? 안 보이죠? 자, 이 자기장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클립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클립이 붙죠? 이 말은 이 자석 주위에 뭐가 있다?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력이란 힘으로 잡아당기는 공간, 자기장. 자, 그럼 여기에다가 클립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클립을 자 붙이면 두 개가 붙네요. 그죠? 맞나요? 세 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개까지 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니까 이 클립이 들러붙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에 이 클립에서 자석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떨어질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안 떨어지죠? 클립이 그대로 이렇게 달랑달랑 자, 매달려 있습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자석을 뗐으면 인력이 사라져서 이 클립이 두루루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 하느냐? 우리가 오늘 배울 자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마치 뭐가? 이 클립이 자기가 마치 자석인 양 자석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화되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N극이 갖다 되니까, 그죠? 이 클립도 이 자석에 오래 붙어 있으면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 클립도 자석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런 물질, 이런 성질을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성의 성질을 띈다. 이 클립은 자석에 강하게 들러붙으니까 강한 자성을 띈다 해서 강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자성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자, 자기와 자화, 그죠?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자, 아까 자석을 갖다 댔죠. 그 외부 자기장입니다. 이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원자 자석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두 번째, 자성. 자성은 뭐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아까 우리 클립이 자석에 들어붙었죠.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에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성. 그래서 자기와 정도에 따라 강자성, 강하게 자석에 들러붙는 클립이 바로 강자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 그냥 그럭저럭 자석에 들러붙는 그런 성질을 상자성. 자, 반자성. 반이란 말은 반대라는 뜻이 있겠죠. 그죠? 자석을 밀어냅니다. 이런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자성체다. 클립이 자성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자성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 자성. 아까 그렇게 클립이 왜 자석에 들러붙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들러붙을까요? 이 자성의 원인이 뭘까요? 자, 그 원인은 우리가 현재 밝혀진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전자의 궤도 운동입니다. 이 전자가 뭐죠? 우리가 원자 구조 알고 있죠?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라는 것은 정규적으로 뭘 띠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위 전자가 움직이는 얘기는 뭐가 흐른다?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죠.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서 뭐가 생긴다? 그렇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모든 원자, 이 지구상의 모든 원자들은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니까 바로 자기장이 항상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전자가 핵 주위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스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도니까 전자가 역시 움직이는 거죠. 스핀도 움직이니까 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죠.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원자에는 항상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원자에서도.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물질들은 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들도 있겠죠? 그럼 걔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크기가. 그럼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죠. 상쇄될 거예요.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내에서는. 자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성을 내긴 하지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어서 거의 매우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매우 작다는 거. 하지만 이 매우 작은 거에다가 외부 자기장,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원자에서 전자의 운동이 우리 아주 우주의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우리가 초점으로 지구가 그 주위를 공전하죠. 똑같습니다. 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것처럼. 또 우리 지구는 뭐 하나요? 자전도 합니다. 이 전자도 자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이 소립자, 원자의 운동에서도 우리는 이 큰 우리 우주의 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자성체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글자를 조금 더 키우려고 했더니 글자가 넘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사이즈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성체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자성의 종류가 세 가지였죠.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자성체. 강하게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자성체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클립. 자성에 강하게 들러붙죠. 강자성입니다. 바로 클립의 주 성분이 뭔가요? 철입니다. 철과 같은 물질들은 강자성체에 속합니다. 강자성체의 특징은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많이 띄고 있죠. 그래서 자석에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아주 약하게 반응하는, 그냥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냥 살짝 붙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성체를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적어서 그렇게 자성을 많이 띄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이런 물질들은 상자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면 아까 클립은 들어붙었죠. 그럴 때 이 반자성체는 뭐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을 밀어내버립니다. 자석을 밀어내는 이러한 성질을 반자성, 이러한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구리입니다. 금. 이런 물질들은 자석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밀어낸 이유가 원자 내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자기장이 상쇄돼 버립니다. 자기장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뛴다는 얘기입니다. 안 뛰는데 왜 자석을 밀어낼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뛰니까 우리는 우리 자연은 변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죠?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서 뭔가 변화가 되면은 그걸 변화가 안 되게끔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마찬가지로 이런 구리의 경우에도 갑자기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들어오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나요? 변하기 싫어하니까 얘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성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자성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자성체. 아까 우리 자석에 들러붙었던 그 클립을 말하죠.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안에서 원자 자석들이 막 있으니까 막 무분별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NS가 막 무분별하게 안에서 막 배열이 되어 있다가, 자,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라는 말은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이 자석이 이쪽에 뭔가 위에 지금 보니까 짜라락 N이 쫙있죠. 그 말은 위에 자석이 무슨 길이 왔다, 위쪽에 자석에 그렇죠, S極왔다는 얘기입니다. S極딱 보니까 얘네들이 N이 쫙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클립에 자석에 클립이 들러붙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또 보면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클립에서 자석을 뺐어도 클립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죠? 그 이유는 뭐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이것이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자, 그래서 자기화된 상태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자성체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통카드 있죠, 그죠? 교통카드 뒤에 보면 새까만 마그네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다?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를 10,000원 충전했다 그러면 그 자성체에서 이 10,000원 기록된 것이 몇 달 동안,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겠죠. 지워지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거기 까만 띠가 바로 강자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자성체도 역시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딱 들어왔다. 똑같이 위에 S극이 들어온 거죠, 그죠? S극이 딱 들어오면은 여기도 N으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죠. 자, 배열이 돼서 자석에 이렇게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자,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성체보다는 약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없앱니다. 이 그림을 좀 내릴까요? 자,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얘는 원래대로 다시 그림 보면 똑같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자석을 빼버리면 얘는 원래대로 그냥 안 들러붙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물질을 이제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자, 반자성체는 처음에는 자석을 안 띄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원자 자석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아예 자석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 있다가 외부의 자석이 가까이 옵니다. 그죠? S극이 가까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 때문에 이 자석을 어떻게 한다?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 반대로. 강자성체랑 반대죠.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가 S극이 오면은, 자석 S극이 들어오면은, S극을 밀어내려면은, 이 자석에 가까운 쪽은 무슨 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S극이 돼야 되겠죠. S극이 이렇게 되려고 밀어내기 위해서 S극으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자석을 밀어내죠. 자,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자, 이러한 물질을 반자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반자성체. 그래서 우리는 이 반자성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뒤에서 우리 하겠지만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 물질을 우리가 구리를 사용합니다. 이 구리가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가까우면은 어떻게 이 자석을 밀어내려고 하는 반자성의 성질로 인해서 뭐가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를 우리가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바로 이 반자성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자성체가 어디에 이용되느냐?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석. 자, 전자석이 뭐죠?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솔레노이드입니다, 그죠? 이 솔레노이드 안에 내부를, 이 솔레노이드 하면은 여기에만 하면은 아주 자기장이 약합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강자성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클립 같은 그런 강자성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죠? 안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전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레노이드가 있는 것보다 안에 강자성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센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쓰인다 그랬죠? 모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전동기, 모터에 청소기, 세탁기, 그런 모터에 이 전자석이 들어가서 얘가 열심히 모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강자성체다. 그죠? 두 번째, 우리 냉장고에 고무자석 붙죠. 그죠? 고무자석도 강하게 들러붙는 바로 강자성체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액체자석도 있는데 역시 자석이니까 뭐죠? 다 강자성의 성질을 띠겠죠. 그죠? 강자성체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드디스크, 우리 컴퓨터, 노트북에 또 휴대폰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에 정보를 저장했을 때 이 정보 한 저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잘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죠?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러면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 장치는 강자성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수년, 10년 이상 가도록 이렇게 잘 보존하는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자성체가 어디에 이용되느냐? 아까 우리가 산소는 상자성체입니다. 산소. 자, 산소도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에 가까이 이렇게 딸려옵니다. 들러붙습니다. 상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을 한 것인데, 산소를 액화시켜서 액체 산소를 하면은 자석에 보면은 앵극이 이렇게 싹 휘죠, 그죠? 앵극에 살짝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상자성을 띈다. 자석에 살짝 들러붙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자성체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반자성체죠, 그죠? 물리에서는 이 반자성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밑에는 뭔가요? 이렇게 자석입니다. 밑에는 자석, 위에는 뭔가요? 초전도체라고 하는 반자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반자성 때문에 자석을 밀어내죠?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중에 뜨는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원리 이용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부상열차. 그죠? 자기 부상열차 원리도 이런 반자성체를 이용하면 쉽게 공중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자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